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우리 지방직 대비 63일 남았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보려고 하는 거는 법령은 아니고요. 법령을 그대로 보는 건 아니고 지방자치법이 21년도에 개정이 되었었죠. 그 개정된 내용을 제가 기본서 671페이지부터 2페이지에 꽤 상세하게 실어놨는데 이번에 여기 영역에 적중이 있었습니다. 사실 적중을 자랑하고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방자치법 개정이 되면 당연히 개정되고 난 직후에 바로 그 부분이 문제가 출제가 될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개정되었었던 내용들이 올해 혹은 내년에 문제에 출제가 되지 않더라도 계속 그 영역을 좀 보셔야 한다라는 것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개정의 취지를 알고 계시면 이번에 출제가 되었었던 17번 문제처럼 정답률 자료를 제가 확인을 했더니 39%더라고요. 이 문제가 가장 어려웠던 문제였는데 이 문제 정도는 잘 맞지 않았을까라는 거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능하면 지방자치법을 한번 찾아보면서 해당 조문들을 확인해 보셔도 좋고요. 나는 그게 너무 귀찮다. 그러면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이 내용만 기억하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기도 하니까 기본서 있으신 분들은 기본서 참고해서 봐주도록 하세요. 기본서 2권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21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그 개정됐을 때 가장 핵심이 되었던 내용들이 무엇이냐?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주민의 참정권 강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 그래서 지방의회와 의장, 의원들에게 주는 권한이 꽤 많이 늘어나게 되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확대, 그다음 지방자치단체의 적법성 관련된 중앙의 통제 강화, 그다음 중앙과 지방 사이의 새로운 협력 관계, 사실 여기가 메인이고요. 6번에 나와 있는 국제교류와 협력, 타법과 모순되는 내용의 정리는 그냥 가벼운 느낌으로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메인으로 생각하는 건 바로 요거예요. 주민 참여의 강화,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 자치권의 확대 세 가지.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일단 주민참정권 강화에 대한 내용이 일단 1조에 주민자치의 원리 강화라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고요. 17조에도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권리들이 신설될 것이다. 그래서 주민 조례 발안제 강화. 아시겠지만 직접 별도의 법률을 따로 제정을 해서 과거에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해서만 청구가 가능했었는데 조례 개폐 청구가. 근데 이제는 의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들은 아마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고요. 저도 수업 시간에 엄청 강조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청구권의 기준 연령이 일단 완화가 되죠. 그래서 원래 주민들이 참여하기 위한 청구권의 연령이 만 19세였는데 만 18세로 현재 조정이 되는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주민투표법은 아직 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민투표법의 연령은 여전히 19세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추세가 18세 이상으로 개정이 되고 있는 추세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다음 주민감사 청구 이건 연습 많이 했던 거죠. 청구 인수 왜 주민참사 청구를 할 때 그 청구에 연설을 받아야 하는 인원수들이 있었죠. 제가 광역은 300, 기초는 150,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200 이렇게 개정이 되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기존에 있었던 숫자보다 숫자가 훨씬 줄어들었다는 거. 게다가 사무의 처리가 있었던 날 혹은 끝난 날로부터 2년 안에 청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3년 안에 청구하면 된다. 이런 것들은 많이 보셨던 거잖아요. 주민투표 요건에 대한 내용들도 완화되었죠. 과거에는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를 하고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을 했었는데 이제는 유권자의 4분의 1 이상의 투표를 하고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한다. 3분의 1에서 4분의 1로요. 지금 투표의 정족 요건이 차이가 생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과거의 유권자의 3분의 2 이상이 투표하지 않으면 개표하지 않았으나 동조항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투표권자 요건이 안 됐어도 개표가 됐다. 뭐 이런 얘기 했고요. 그다음 예전에는 규칙 제정에 관한 의견 제출을 하는 그런 내용은 없었는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규칙을 제정한다. 그러면 그 규칙 제정은 본래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었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이 규칙에 대한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례 개폐 청구하고 약간 유사한데 조례 개폐 청구는 의회의 조례의 개폐를 청구하는 거잖아요. 규칙은 본래 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인데 장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다. 이 부분은
21년 지방자치법 개정이 되면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어서 어떤 게 추가된 내용이니? 라고 물어봤었던 기출 문제도 있었습니다. 작년 기출이죠. 그래서 그 문제에서도 이 내용들이 나왔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지방의회의 독립성, 책임성 강화. 이번에 여기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바로 요거입니다.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도입. 지방의회 의원들의 전문성이 항상 떨어지는 게 문제가 되니까 지방의회 의원 정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정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지원 전문 인력 교재에 딱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방의회에 관련된 내용들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도입은 제가 수업 시간에 기출됐던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기출문제 과정이나 기회부 과정에서는 안 했지만 모의고사 과정과 기본서 과정에서는 다루고 넘어갔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딱 보는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주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 확대할 수 있고요. 의회의 정보들의 공개,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들이 겸직이 구체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건 수업 시간에 제가 되게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과전에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 지방직 공무원입니다. 임용권이 장에게 있었는데 그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 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의 형태를 다양화할 수 있다. 주민투표를 통해서 다양화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이번에 출제가 되었었던 내용이죠. 17번 문제의 선지입니다. 만약에 자치단체들끼리 경계를 조정한다. 본래 자치단체들끼리 자율적인 협의체를 통해서 경계 조정 협의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경계 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미해결이라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조정할 수 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경계 조정에 대한 절차 신설된 내용이고요. 그다음 보충성의 원칙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지역 사무는 지역에 우선 배분하고 기초가 못하면 그 다음은 광역이 못하면 그 다음은 중앙이. 자치 입법권의 보장을 강화해서요. 조례로 정한 위임 사항에 대한 행정명령 등의 하위 법령에서 위임 내용이나 범위 등을 제한할 수 없도록 조금 더 자유롭게 자치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 자치단체장을 인수위원회. 자치단체장이 당선이 되면 이전의 자치단체장의 임무를 그 다음 자치단체장으로 넘겨야 되잖아요. 그때 마치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처럼 인수위원회의 설치를 제도화시켰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에 대한 특례 조항이 들어갔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 4번. 지방자치단체의 적법성에 대한 통제 방안. 내용이 기본적으로 그렇죠. 기초가 무언가를 잘못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광역이 통제를 하죠. 사실 중앙이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기초를 다이렉트로 통제하지 못하고요. 항상 광역을 거쳐서만 통제했었는데 이번에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는 만약에 광역이 기초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는다라면 여기 있는 중앙이 기초를 통제할 수 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장의 명령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기초자치단체장이 국가 위임 사무를 게을리하는 경우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이 권한 행사를 안 하면, 그러니까 기초가 잘못했으니까 광역이 시정명령, 이행명령, 대집행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 그러면 주무부가 직접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기초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기초장이 제의를 해야 합니다. 광역장은 기초장에게 제의를 요구하게 해야만 해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주무부 장관이 직접 기초장에게 제의를 요구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위한 협력 의무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고요. 중앙, 지방 협력회의 이것도 잘 보셔야 합니다. 중앙과 지방이 서로가 협력하기 위해서요. 중앙지방협력회의 요걸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보통요. 광역자치단체의 단체장 그리고 지자체장들끼리의 협의체 이런 것들과 실제 중앙행정기구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을 만들게 되고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내용도 새롭게 들어가 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이 되게 메인이어서 그냥 한번 읽어보면 뭐 가벼운 느낌으로 읽어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의 출제가 되었을 때 여러분이 금세 까먹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요거 보실 때에는 하나하나의 디테일도 보셔야 되겠지만 제가 자료의 맨 처음에
요건 기본소에도 지금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요거요. 주민 참정권의 강화, 지방의회의 독립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 그다음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법성 통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새로운 협력 관계까지 이 5가지의 기본적인 규제들이 꼭 들어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규정, 타법과 모순되는 내용에 대한 정리도 있고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지방자치법 개정 특강을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23년도에만 안 하고요. 22년, 21년 요럴 때에는 각각 24년이나 23년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그 영상을 좀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지금 이것만이라도 여러분 충분히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출제가 되었었던 국가직 17분 문제 한번 볼까요? 지방행정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주민은 해당 지방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자,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구역의 경계변경 조정 시 일정한 기간 이내에 경계변경 자율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했다. 그러면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조정할 수 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행안부에 있으니까 행안부가 당연히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 조정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정책지원 전문 인력인 정책지원관 제도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지방의회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 지방의회의 입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번, 자치경찰 사무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관장합니다. 업무는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틀린 선지 3번입니다. 사실 정답을 보시면 이게 한 39%된 것 같고요. 이게 한 34%? 그러니까 지금 2번하고 3번하고 이 2가지가 좀 생소하다는 느낌 때문에 이게 뭐지라고 고민하셨던 것 같고 1번하고 4번은 다 아시는데 2번, 3번 중에 엄청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 조금만 꼼꼼하게 읽어봐 주셨으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내용이에요. 기출을 복습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기출에 해당하는 내용 제가 여기 전체의 주제를 다 읽어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기본수학습 중요하다는 얘기 계속 했었고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좀 네, 국가직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라면 그런 걸 전화위복 삼아서 공부하는 습관들을 다시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너무 빡셌을 텐데 그래도 이 시간이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길 바라면서 우리는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우리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